네, 이번 시간에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데 검색을 해봐도 참 자료와 정보가 많습니다. 네, 예, 그쵸. 이렇게 남편이 행동을 하면 바람을 피우는 거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안 내던 짜증을 낸다. 예, 이러면은 선생님 바람을 피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갑자기 남편이 짜증을 낸다면? 갑자기 짜증을 내면 바람이냐?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바람을 피는 걸 수도 있죠. 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막 이렇게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좀 이렇게 뭐 하나 꽂히면 거기 확 좀 빠져들어요. 막 예민해져 있어서 막 아내가 와서 막 놀자 그래도 막 귀찮아, 자자 막 이럴 수 있다고. 네네. 그렇다고 우리 남편 바람 폈어. 어, 이건 또 오바잖아. 그렇죠. 근데 남편 상황이 뭐 별다른 뭐 큰 스트레스 상황은 없어. 네. 근데 갑자기 뭐 아내가 다가오면 피한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그럼 또 의심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예, 예. 네. 네. 그러면요. 네. 갑자기 잘해주는 경우는요? 갑자기 잘해주는 경우도 네.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들, 네.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고 왔으니까 안 걸리려고 아내한테 좀 이렇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 얘기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네. 바람을 피고 나서 걸리면 그러니까 또 이제 죄책감 때문에 예, 밖에서 이제 다른 여자랑 썸 탔단 말이야. 네. 집에 들어오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아내한테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하고 대면되면서 소원해가지고 아내가 잘 지내고 싶어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 행동을 가지고 바람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좀 그렇다. 예, 그러면 이제 네. 성관계를 피한다. 네. 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옛날에 어떤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네. 이제 그 영화는 이제 남편이랑 아내가 바람난 케이스예요.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아무 사이 없었는데 길거리 하다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났어. 네. 젊은 남자랑 이제 딱 눈이 맞아가지고 호기심에 이렇게 딱 잤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를 하니까 아내분이 죄책감을 느끼니까 이게 피해. 여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 거기 남편이 이제 눈치를 딱 채가지고 이제 아내 뒷조사를 하고 그 상간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네네. 성관계를 피한다? 뭐 그래서 이제 외도일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닐 수도 예.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아닐 수 있을까요? 일단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발기가 안 돼요. 네. 예.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하고요 꼬추는 연결돼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래가 기능을 안 해요. 네. 예.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면 잠자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내분들은 이제 평소에 남편을 좀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관찰하는 습관. 예, 남편에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지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소통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평소 대화도 잘해야 되고 예. 근데 남편한테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데 갑자기 막 평소에 잠자리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가서니까 막 움찔하면서 막 피한다? 네네. 그럴 때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럴 예. 때는 네. 그러면 귀가가 늦어진다. 네. 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바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뭐 부서를 바꿔가지고 일이 많아졌어. 네네. 또 사업상 뭐 일이 많아. 그런 경우에 귀가가 당연히 늦어지죠. 네. 일이 많아졌는데 또 막 접대가 많아졌어. 일이 늦어지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외도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귀가를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뭐 일적으로 늦을 일도 없고, 예. 또 뭐 집안에도 뭐 별 문제도 없고. 근데 갑자기 뭐 남편이 귀가가 늦어지면서 아내를 뭐 피하기 시작해. 네. 그 늦어진 귀가에 대해서 막 그 자기 원인을 막 숨기려고 그래. 예, 뭐 당당하지 못하고 네, 네. 뭐 그런 경우에 좀 의심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바람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먹던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예.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술을 마신다고 꼭 외도는 아니에요. 네, 술을 마신다고 꼭 외도는 아니고. 네네. 안 먹던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외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막 갑자기 뭐 그 사춘기 오듯
사춘기요? 예, 네. 남편이 사춘기일까 오듯 막 이렇게 갑자기 뭐 별다른 그게 없는데 갑자기 막 그 자기 심리가 막 갑자기 우울해진다든가. 아, 뭐 심경의 변화? 심경의 네. 변화 같은 게 생겼다든가.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술에 의존을 하다가 술로 해결이 안 돼서 뭐 여자한테 의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런 게 외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안 먹던 술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도라고 할 수만은 없다. 예,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기도 하니까요. 예. 네, 그럼요. 이제 휴대폰을 갑자기 잠금으로 해놨다. 네네. 이런 경우도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막 아내분들 필이 딱 꽂히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이상한 행동이죠, 이거는. 네. 네. 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저는 휴대폰 잠금을 안 해놔요. 네. 안 해놓지만 이제 만약에 제가 휴대폰 잠금을 왜 해놓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이 안에 뭐 숨길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숨길 만한 내용이 뭐 굳이 뭐 내 아내가 아니라 그래도 뭐 내 아이들 예, 또는 뭐 내 회사 직장에서 누가 뭐 휴대폰을 봤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휴대폰 잠금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외모를 안 꾸미다가 갑자기 꾸민다. 네. 뭐 향수 뿌리고 네. 머리에 갑자기 뭘 왁스 같은 거 바르고 네네. 이런 경우도 바람이 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아니 사람이 이제 그 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현상입니다. 네. 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현상이고 그걸 권장하기도 해요 저희들은. 네네. 자신의 이게 내 미는요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아, 소통하는 수단이요? 예. 아, 내가 이렇게 뭐 꾸미고 옷 입고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예쁘게 하고 다니고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화도 잘 돼요. 아. 예, 대화도 잘. 실제 대화를 해보면 어. 막 진짜 막 공사판에 계시다 온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잘. 그분들은 세상에 소통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것도 외면으로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멋진 우리 남편이 외모를 꾸미시려 하는데 그 멋진 외모를 가지고 무엇과 소통을 하고 싶은가? 아. 예, 그게 이제 여자일 수도 있고, 네네. 또는 뭐 거래처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남자 갱년기가 되면요, 네. 예, 많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해져요 상태가. 상태가 이상해진다. 예.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나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거나 왜냐면 나도 남자였는데 이걸 막 입고 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애들이 좀 크고 자기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나도 이제 좀 남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외모를 막 꾸미고 싶어지는 거죠. 김성현도 알 거야. 내가 가끔 가다가 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네. 구독자 10만 명 넘으면 내가 우통 벗고 식스팩 네. 네. 나 식스팩 없는 거 짜증난다 그러셨죠. 예. 갑자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고. 예. 아씨 갱년기 왔습니다 저도. 네, 이제 남성성을 좀 이렇게 발휘해보고 싶은 거. 네네. 예, 예.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왜 사춘기 오면 왜 괜히 막 꾸미고 그러잖아. 예, 그런 것처럼 갱년기가 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가지고 외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예. 이 참 사람 속은 모르는 건가 지금 네. 드는 생각이 네. 결국에는 이제 내 남편과 평소에 이제 소통을 이제 잘하고 좀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나 이제 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아내분이 대부분 알아요. 어. 이런 어떤 특정한 행동이 바람이다가 아니라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아내분들이 대부분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것 같아라고 압니다. 그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네. 예. 아니 그게 평소에 내 남편한테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내 남편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 그러면 또 내 남편 소통도 잘 됐어. 그럼 내 남편이 뭐 어떤 그 행동 반경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네.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습관은 어떤지 이런 거 대부분 알잖아요. 알죠. 예. 예. 근데 갑자기 그걸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건 이걸 거야 라고 머릿속에 유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이게 외도다라고까지 유추가 되는 상황이면 대부분 또 맞아. 대부분 네. 맞아. 네. 예. 근데 아닌 경우들이 좀 있죠. 이제 아닌 경우들은 이제 뭐냐면 평소에 이제 아내분이 남편에 관심이 없는 경우, 네. 아니면 아내분한테 의부증이 있는 경우. 어. 그런 경우는 작은 어떤 이상한 변화만 가지고도 외도다를 꽂히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소통이 잘 되고 뭐 큰 문제가 없던 부부였다? 아내분들이 외도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외도가 맞을 거예요. 네. 예, 저희들보다 아내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내 남편에 대해 최고 전문가 누구예요? 아내죠. 그렇죠. 예.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내가 내 남편의 최고 전문가다.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서 의심이 된다? 그럼 그건 대부분 맞다. 네.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네. 네. 남편의 이 행동의 외도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제목이 뭐였습니까? 남편이 바람피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안에 내 스스로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은 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사는 생활 가정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건 누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인 내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이 가정을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내 남편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결국 내가 좋으려고 가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고. 남편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폈다?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에 집중해야 돼요. 남편이 아니라. 네. 예, 남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우리 남편 바람이다 아니다는 아내분이 대부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남편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예. 네. 그래서 바람을 피우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요. 네네. 예,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네. 네.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 그리고 이게 외도다 아니다 또는 이 외도가 맞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단순히 짜증나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죽고 싶어 막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스트레스까지 올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네. 좀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날 거고 이제 진짜 바람이면 어떡하지? 네네. 예,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오늘 아침까지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갔던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있다? 어우 이거 뭐 미치는 일이죠. 예, 그럼 큰 스트레스가 일단 생긴다. 네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두 가지 반응이요? 예. 첫 번째, 네. 플라이트 반응입니다. 플라이트 반응? 도망치기. 도망치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뱀이 이렇게 있으면 뱀 앞에 쓱 겨와요. 그러면 네. 뱀은 스트레스예요? 네. 싫어 이런 거거든. 거기서 뱀으로부터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분들은 네.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이혼이 하고 싶다.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해 논리와 피해 논리가 이제 뭐 어울리지는 않지만 뭐 적용을 해보자면 남편은 가해자, 아내는 피해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네네. 그게 이제 플라이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스트레스를 대하는 파이트 반응이 나타나요. 파이트 반응이요? 파이트는요, 스트레스 싸워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뱀이 있으면은 뱀을 때려 죽이는 거지. 네, 막 잡는다든지. 네. 네네. 뱀을 때려 죽이려는 거지. 예. 그것처럼 이제 남편을 막 잡기 시작하는 바람 폈지? 네, 너 막 바람 잡고 피지? 막 그리고 네 바람 피지 마라 네. 집으로 돌아와라 네.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이 목적 자체는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남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외도라는 그 상황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남편이 바람 때 집으로 돌아와라는 건 그 뱀을 적극적으로 치우려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외도가 싫은 거잖아. 그렇죠. 그 외도라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우려는 아내분의 행동이죠. 그 파이트 반응이 나타나요. 파이트 반응이 나타나면 보통 아내분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네. 이제 남편을 이제 쥐잡듯이 잡는다든가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네, 그리고 막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면서 막 상간이로 쫓아가서 조진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적인 문제구나 할 때 옛날에는 성욕이 뭐 10점 만점 중에 2점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9점, 10점에서 성욕이 갑자기 폭발을 하고 네네. 내가 하지도 않던 자위를 한다든가 예, 남편에게 막 허구한 날 잠자리 요구를 한다든가 네. 이게 다 파이트 반응이죠. 예, 그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난다. 네. 그 첫 번째 이 플라이트 반응은 뭐예요? 도망치기. 도망치기. 네. 두 번째는 외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없애기. 네.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보통. 동시에요? 네. 이게 하나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피적인 성격이 강한 분들은요, 이 플라이트 반응이 훨씬 더 커요. 회피적 성향이 크신 분은 플라이트 반응이 이제 10점 만점 중에 한 8점, 네. 그리고 이제 파이트 반응이 2점, 뭐 이렇게 8대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좀 성향이 좀 진취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도전적이고 네. 성장 중심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트하고 플라이트 반응 중에 이제 파이트 반응이 8, 플라이트가 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네.
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5대5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때 제일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플라이트 반응이 8점, 파이트 반응이 2점 이러면 이혼에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집을 나와요. 아내분께서 또는 남편을 쫓아내거나, 아, 예, 남편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남편 안 보니까 편안하네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니까. 아, 예, 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니까. 한편으로는 남편이 외도를 정리하고 나한테 돌아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플라이트 반응이 크다고 하더라도 파이트 반응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편이 외도를 정리하려고 막 애를 써요. 막 남편 외도를 정리하려고 막 남편 잡기도 하고 상간녀 쫓아가기도 하고 막 성욕도 굉장히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막 남편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남편을 통제를 하고 하지만 이 새끼랑 내가 왜 이렇게 잡고 살아야 되나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이렇게 해? 이런 플라이트 반응도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8,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2.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네. 인간이 힘듭니다.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 예. 그걸 저희가 더블 바인드, 이중 구속됐다라고 합니다. 이중 구속됐다. 네. 더블 바인드. 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은 아내분 마음속에 이중 구속입니다. 예. 네. 아니 살아온 의리가 있고 세월이 있어. 예. 정도 있고요. 정도 있고. 예. 이거를 탁 털고 나가기에는 아쉽고. 그렇다고 얼굴 보고 있으니 힘들고. 네. 그러니 이 새끼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이혼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냥 살자니 또 바람 핀 거 생각나서 힘들고. 네. 그래서 이게 이중 구속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힘들다. 네. 아내분 마음속에는 무조건 이중 구속이 나타난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남편을 바꾸려고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행복해지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행복해지고 이 스트레스상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남편이 바뀌면 난 편안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결국 남편이 바뀌길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뭐예요? 내가 편안하려고. 그렇죠. 네. 네. 결국 내가 편하려고. 네. 그럼 내가 편안한 곳에 집중을 하고 행동을 해라. 내가 편안한 것에 집중을 하고 행동을 해라. 그래야 이 이중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네. 이혼해버리는 거죠. 네. 이혼도 방법이죠. 네. 네. 내가 플라이트 반응이 커요. 네. 남편을 쫓아내고, 남편 안 보면 편하고, 나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안 될 것 같아.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화합하고 싶은 마음을 싹 내려놓으세요. 화합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세요, 그냥. 네. 예. 싹 포기하고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네.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사회적인 비난,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수해라. 감수해라. 나 이제 내가 돈 벌 거야. 나 아이들에게 상처 받더라도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예. 그리고 사회적 비난 누가 다 이혼녀라 욕하더라도 나는 그거 내가 다 감수할 거야. 왜? 이혼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예. 남편이 외도했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외도를 했고 난 그게 싫어서 내가 이혼을 했어. 라고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네. 예. 화합을 하는 거죠. 화합. 예. 어쩌면 네. 이 외도라는 상황이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부 사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남편이 바람을 핀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지만 네. 이 상황 자체가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리고 세옹지마, 네. 인생사 세옹지마. 예, 재행부상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예, 어쨌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교훈을 찾는 거죠. 교훈이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 좀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섹스리스여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폈구나. 그럼 성관계를 개선해보자. 예. 네. 또
또 아이고 또 내가 남편을 너무 많이 무시했구나. 그래서 바람이 났구나. 우리 그걸 좀 개선해보자. 아니면은 아 남편이 이게 알고 보니까 결핍이 너무 심해. 나는 남편을 너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결핍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예. 그럼 내가 남편을 좀 더 좀 그 결핍마저 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예. 또는 아이고 내가 너무 그 독립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았구나. 아. 그럼 내가 좀 독립성을 좀 내려놓고 남편한테 좀 기대면서 서로 간에 또 협동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내분이 너무 독립성이 강하고 네.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아, 남편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 그럼 남편이 옆에서 또 소외감 느끼고 외롭단 말이야. 네. 그런 경우도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으쌰으쌰 좀 화합도 하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좀 놀고 싶었구나. 그럼 나도 이제 좀 놀아야겠다. 그럼 다시 또 같이 노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좀 더 단단한 미래로 가는 어떤 발판으로 삼아야 화합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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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네. 아까 그런 경우 있었죠? 그 5대5. 네. 5대5. 파이트와 플라이트가 5대5인 경우. 네. 예, 헤어지는 것 마음도 5. 화합하고 싶은 마음도 5.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겠다. 예, 그런 경우에 쇼윈도로 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쇼윈도. 이런 경우에는요, 네. 살려고 애쓰지도 말고 네. 헤어지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둘 다 내려놔야 되나요? 아. 남편의 외도를 정리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예, 헤어지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예, 내가 이 5대5인 이유는 네. 남편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남편이 필요 없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5대5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남편이 벌어다니는 경제적인 것 유지하시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남편이 있으니까 뭐 아이들하고는 또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유지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남편이 바람피는 걸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남편하고 잘 살려고 애쓰지도 마라. 네. 예.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시작을 남편이 바람 피우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결국에는 내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예, 아내분, 나 본인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럴 때 파이트 반응, 플라이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럴 때 힘들어진다. 네. 예, 이 힘든 거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세 가지: 화합, 이혼, 쇼인도. 네. 네. 결국 내가 행복하려고 이 영상 보는 거고 남편이 외도를 정리하면 왜 했으면 좋겠을까요? 나 행복하려고. 네. 남편이 외도를 왜 정리해야 돼요? 나 행복하려고. 예. 왜 이혼해야 돼요? 나 행복하려고. 아, 네, 네. 왜 조인도로 살아야 돼요? 나 행복하려고. 예. 남편 행복하게 해주려고 외도 정리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 네. 예. 결국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에 집중을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